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가 쌓아온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를. 지금 생각해보면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다만 제가 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댁 대문을 처음 들어서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차린 상차림 앞에서 저는 긴장한 나머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머, 소연아. 긴장하지 마라.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어머님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놓였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참 예쁘다. 우리 민수 복도 많지.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무서운 시어머니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어머님은 다르실 거라고 믿었거든. 첫 일주일간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을 배려해 주시며 도시락까지 싸주셨고, 저는 퇴근길에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과일이나 선물을 사드리곤 했습니다. 소연아, 이런 건 안 사와도 돼. 돈 아껴서 너희 살림에 보태거라.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이 정도는요. 고마워라, 정말. 우리 민수가 좋은 며느리를 만났네. 어머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내 엄마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오늘도 늦게 들어오네.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반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요. 그래도 집에 들어올 시간은 지켜야지. 민수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일찍 오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복잡했어요. 7시 반이 늦은 시간인가? 회사에서 정시 퇴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데? 민수가 부엌에서 나오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 어머니가 저녁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 빨리 들어와서 인사드려. 그때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손 씻고 밥 먹자. 내가 좋아하는 미역국 끓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어머님의 시선이 계속 저를 향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아, 내 직장에서는 몇 시에 끝나니? 보통 6시인데 업무에 따라서 늦을 때도 있어요. 6시면 집에 7시에는 들어올 수 있겠네. 그런데 왜 매일 7시 반, 8시에 들어와?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무언가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사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리고 지하철이 복잡해서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도 가정이 우선이지. 남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민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소연이도 힘든데 이해해 주세요.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요. 내가 왜 나서니? 며느리랑 시어머니 사이 일인데. 어머님의 목소리에 살짝 날이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앞으로는 더 일찍 들어올게요. 아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거다. 소연이도 직장인인데 이해해야지.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무언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내가 늦게 들어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그런가? 어머니는 원래 가족이랑 같이 밥 먹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 나쁜 뜻은 아니야. 그래도 매일 7시 반에 들어오는 게 늦는 건 아니잖아. 소연아,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드셨거든. 그게 어머니가 생각하는 가정의 모습인 거야. 그 말을 듣고 뭔가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나도 직장인인데 왜 매번 시간에 쫓겨야 하지?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소연아, 내가 빨래한 거 봤는데 민수 와이셔츠가 좀 구겨졌더라. 아,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요. 아니다, 아니다. 그냥 다리미질을 좀 더 꼼꼼히 하면 돼. 남자 와이셔츠는 특히 신경 써야 해. 어머님은 계속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점점 위축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설거지할 때도 물을 너무 많이 써. 요즘 수도 요금이 얼마나 비싼데. 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냉장고 정리하는 방법,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심지어 화장실 사용 후 환기까지. 처음에는 어머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을 보고 왔습니다. 어머니, 장 봐왔어요. 어머님이 제가 산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소연아, 이 고기는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니? 민수가 삼겹살 먹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도 이런 비싼 건 집 살림이 만만하지 않은데.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희가 생활비를 따로 드리고 있었거든요. 왜 제가 뭘 사는지까지 간섭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세제는 왜 이걸 샀어? 우리 집에서 쓰던 게 있는데. 아, 그냥 새로운 걸 써보려고. 살림은 절약이 기본이야. 있는 것부터 다 써야지. 그날 밤에도 민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제가 하는 모든 걸 다 지적하시는 것 같아. 에이, 그럴 리가. 어머니는 소연이 예뻐하시는데. 정말 그럴까? 요즘은 뭘 해도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야. 소연아, 어머니는 완벽주의 성격이셔서 그래. 나한테도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적응하면 괜찮을 거야. 적응이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어머님에게 적응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어머님도 저에게 맞춰주셔야 하는 건가? 그로부터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하루 일찍 퇴근했는데 어머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소연아. 왜 이렇게 일찍 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조퇴했어요. 아이고, 그럼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어머님은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당황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이 동네 친구들과 우리 집에서 화투를 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어도 계속하세요. 방에 들어가서 쉴게요. 아니다, 아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친구분들이 가신 후에 어머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소연아, 미안하다. 내가 일찍 올 줄 몰라서. 괜찮아요, 어머니. 그런데 앞으로 일찍 들어올 때는 미리 연락 좀 해줄래? 그래야 내가 준비를 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집이 제 집인데 왜 제가 들어올 때 미리 연락을 해야 하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편하게 지내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다정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런 분이셨는데 내가 모르고 있던 걸까? 민수는 벌써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부러웠어요.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은 모든 게 자연스러우니까. 나는 언제쯤 이 집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언제까지 이런 기분으로 살아야 할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혼이 이렇게 복잡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 다가왔을 때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트에서 미리 준비된 전 종류를 사고 온라인으로 과일도 주문하고 심지어 유명한 떡집에서 송편까지 예약했어요. 어머니, 명절 준비 다 해놨어요. 냉장고 가득 채워진 음식들을 보여드리며 뿌듯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뭘 준비했는데? 어머님이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어머, 소연아. 이게 다야? 네, 전도 있고 나물도 있고. 부족한 게 있나요? 부족한 게 있냐고. 어머님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명절 준비를 이따위로 하는 법이 어디 있니? 저는 직접 부쳐야 하는 거고 나물도 하나하나 다 손으로 다듬어야 하는 거야. 하지만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하는데요. 다들? 누가 다들?
어머님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너희 엄마도 이렇게 하시니?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엄마는 명절 때 항상 간단하게 준비하셔서 가족들이 편하게 지내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경험이 없어서. 가르쳐 주시면 다시 준비할게요. 가르쳐 주면? 이제 와서?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소연아, 너 정말 시집올 준비를 하고 온 게 맞니?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다시 할게요. 됐다. 내가 다시 할게. 너는 가서 쉬어.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어머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민수야, 너 소연이한테 명절 준비하는 방법 안 가르쳐 줬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애가 명절 차례상을 마트에서 사온 걸로 하려고 하네. 이게 말이 되니?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아, 정말 그랬어? 나쁜 뜻이 아니라 시간도 절약하고 편하게 하려고. 편하게? 명절이 편하게 하는 거였어? 이번엔 민수까지 저를 나무라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그날 밤 어머님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명절 준비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도우려고 했지만 됐다. 너는 가서 자거라. 어차피 손도 안 맞을 텐데.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해. 부엌에서 혼자 일하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이 원망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새벽 6시쯤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살짝 문을 열어보니 어머님이 혼자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이런 며느리를 어쩌나. 명절도 제대로 못 차리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님이 진짜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명절 당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버님 부부와 아이들, 고모님까지. 모든 분들이 차례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시다니. 큰어머님이 어머님을 칭찬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소연이도 많이 도왔겠네요. 그때 어머님이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소연이는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도 배우면 되죠. 소연이 어머님한테 잘 배워야 해. 고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내내 어머님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절하는 모습, 상 차리는 모습,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식사 시간에 큰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소연아, 직장 생활은 어떠니?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일하더라. 좋은 시대야. 그때 어머님이 끼어드셨어요. 일하는 건 좋은데 집안일도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 당연하죠. 소연이도 잘하고 있을 거예요. 큰아버님은 모르시겠지만 어머님의 말씀에는 가시가 있었어요. 집안일이란 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특히 명절 같은 때는. 어머님이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배우면 되죠. 소연이 똑똑한 애니까. 고모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친척분들이 돌아가신 후 설거지를 하면서 어머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앞으로는 명절 준비 미리미리 배워둬야겠다. 네, 어머니.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해야 해. 며느리가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보기 좋거든. 죄송해요. 다음에는 더 잘할게요. 미안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며느리 노릇이란 게 그런 거지. 며느리 노릇.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민수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저한테 좀 실망하신 것 같아. 그랬나? 나는 잘 못 느꼈는데. 명절 준비도 그렇고 친척분들 앞에서도 그렇고. 소연아, 어머니는 완벽주의셔서 그래.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뭔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 기대가 크신 거야. 우리 어머니는 원래 그래. 민수의 말을 들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어머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어머님이 동네 아주머니들과 이야기하고 계셨는데 제가 다가가자 대화가 끊어졌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연이 왔구나. 안녕하세요. 다른 아주머니들께도 인사를 드렸지만 왠지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우리는 먼저 가볼게. 아주머니들이 가시고 나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아까 무슨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동네 분들께 저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닐까? 명절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거나 며느리 노릇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화가 났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제가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니까. 다음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어머니. 너도 느꼈겠지만 우리 사이에 뭔가 어색한 게 있지 않니?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정말? 어머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소연아, 나는 내가 진심으로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절 준비도 그렇고 평소에 집안일 하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 없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죄송해요. 더 노력할게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가짐이 문제지. 마음가짐이요? 며느리라는 건 단순히 결혼해서 들어온 게 아니야. 이 집의 딸이 되는 거거든. 어머님의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남의 집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정확했어요. 어머님의 말씀이 정확했어요. 저는 정말로 아직도 이 집이 낯설고 불편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소연아, 거짓말하지 마. 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 어머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며느리였으니까 내 마음 안다. 처음에는 다 어려워. 하지만 마음을 열어야 해. 네,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집의 전통을 이해하고 따라야 한다는 거야. 전통. 또 그 단어가 나왔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전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가족끼리는 항상 함께 식사하는 것, 명절에는 정성껏 준비하는 것, 손님 앞에서는 며느리답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게 다 전통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님과 제가 생각하는 가족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어머니,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형식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머님의 얼굴이 차가워졌어요. 소연아, 내가 아직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형식이 있어야 마음도 따라오는 법이거든. 하지만은 없어.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 방식을 따라야지.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님과 저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어머니.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제가 어머님의 방식에 맞춰야만 하는 걸까? 저의 생각과 방식은 틀린 건가?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모든 것은 지훈이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뻐하셨어요. 마치 저에 대한 모든 불만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처럼 말이죠. 소연아, 정말 고생 많겠다.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마라.
임신 기간 내내 어머님은 정말 잘해주셨어요. 매일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시고 병원 검진도 함께 따라와 주시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역시 손자가 생기니까 달라지시는구나.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 닮아서 이렇게 예쁘지? 하루 종일 지훈이만 보고 계셨어요. 저보다 어머님이 더 열심히 돌보실 정도였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너는 몸조리나 잘해라. 아기는 내가 봐줄게.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6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이유식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유식? 벌써? 네, 의사 선생님이 6개월부터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뭘 안다고. 예전에는 돌이 되어야 밥을 먹였어. 하지만 요즘은 영양학적으로 6개월이 적당하다고. 영양학적으로? 소연아, 너 나보다 아이를 많이 키워봤니? 어머님의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읽은 육아서에는 분명히 6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 말씀도 맞지만 요즘 방식도 한번 생각해봐요. 요즘 방식? 그런 서양 따라하는 방식 말고 우리 전통 방식이 더 좋아. 결국 어머님 뜻대로 이유식 시기를 늦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지훈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해요. 어린이집? 왜? 제가 복직해야 해서요. 육아휴직이 끝났거든요. 어머님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복직? 지금? 내 회사에서 계속 연락이 와서. 소연아, 내가 정신이 있니? 애가 겨우 돌인데 어린이집에 보내.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성? 겨우 돌된 애한테 무슨 사회성?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내가 있는데 왜 어린이집을 보내? 할머니가 키우는 게 더 좋을 텐데. 어머니, 감사하지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힘들기는. 내 손자인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님에게 지훈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 어머님의 손자라는 것을. 어머니, 하지만 제가 엄마니까. 엄마? 그러면 엄마다운 행동을 해야지. 돌도 안 된 애를 남한테 맡기고 직장 다니겠다는 게 엄마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게도 제 사정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민수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그래도 둘이 벌어야 아이 키우는데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여유? 돈이 제일 중요하니? 어머님의 말씀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어린이집은 포기했습니다. 대신 어머님이 지훈이를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고맙기는. 내 손자인데 당연한 거지.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어머님도 좋아하시고 지훈이도 할머니를 잘 따르고 저도 마음 편히 회사 다닐 수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서 생겼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지훈이가 저보다 어머님을 더 찾는 거였어요. 지훈아, 엄마 왔어. 하지만 지훈이는 저를 보고도 어머님 품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았어요. 할마. 지훈이가 할머니만 찾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낮에는 계속 어머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더 큰 문제는 육아 방식의 차이였어요. 어머니, 지훈이한테 초콜릿은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에이, 조금 먹으면 어때? 애들은 단 건 먹어야 기운이 나지. 하지만 치아에 안 좋다고. 치아는 무슨. 나도 너희 아빠 어릴 때 다 먹였어. 그래도 이렇게 잘 컸잖아.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어머니. 뭐가 달라? 애 키우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제가 엄마인데 정작 육아 방침을 결정할 수 없는 기분이었거든요. 결정적인 사건은 지훈이가 18개월 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지훈이가 열이 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왜 이래요? 오늘 낮에 갑자기 열이 나더라. 병원은 갔다 오셨어요? 병원? 애들이 열 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며칠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열이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괜찮다니까. 해열제 먹이고 푹 재우면 돼. 하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지훈이의 열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저는 병원에 가보고 싶어요. 병원에 왜 가? 괜한 걱정만 늘리고. 그래도 한번 봐주시는 게. 소연아, 내가 너무 예민해. 애 키우는 게 그런 거야.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저는 바로 말했어요. 여보, 지훈이 열이 나는데 병원 가자. 얼마나 나는데? 38.5도요. 민수가 지훈이를 만져보더니 말했어요. 좀 높네. 병원 갈까? 그때 어머님이 끼어드셨어요. 민수야, 너까지 왜 그러니? 애들이 열 나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엄마, 요즘은 열이 높으면 바로 병원에. 요즘은 너희들은 요즘 것만 믿지? 어머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그래도 한번 봐주시면. 내 말은 안 듣고 의사 말만 믿는구나.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지훈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뭐라고? 어머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제 아이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제가 엄마니까 제가 결정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내가 엄마? 그러면 엄마답게 행동해봐. 저 나름대로 엄마답게 하고 있어요. 엄마답게? 애를 남한테 맡기고 직장 다니면서. 어머님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어머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어쩔 수 없어. 선택한 건 너잖아. 저도 생각이 있어요. 아이한테도 엄마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일하는 모습? 그런 게 중요해? 엄마가 곁에 있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요즘 시대는 달라요. 여성도 일할 권리가 있고. 권리? 지금 권리 이야기하는 거야? 어머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소연아,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잘못 생각하다니요? 이 집에 시집 왔으면 이 집 방식을 따라야 해. 내 방식을 고집하면 안 돼. 하지만 제 아이 교육은 제가. 내 아이? 또 내 아이야? 어머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지훈이는 이 집 아이야. 박씨 가문의 손자라고. 내 혼자 키우는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낳은 아이인데. 낳았다고 다야? 키우는 게 더 중요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낮에 얼마나 고생해서 키우는지 알아? 내가 편하게 회사 다닐 수 있게 말이야. 어머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억울했어요. 어머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엄마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권리. 내 머릿속에는 권리밖에 없구나. 그게 아니에요. 저도 지훈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어요. 다만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방식이 다르다고?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면서. 잘못된 방식이라뇨? 애가 아픈데 병원부터 가자고 하고 돌도 안 됐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고. 이게 다 잘못된 거 아니야? 목이 메었어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하는 선택들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시니까. 어머니, 저는 지훈이를 위해서. 위해서? 정말 지훈이를 위해서였다면 내가 회사를 그만뒀어야지.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소연이도 생각이 있으니까. 너도 조용히 해. 내가 아내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거야. 아내 교육. 그 단어가 귓속을 파고들었어요. 어머니, 지금 21세기인데 아내 교육이 뭐예요? 21세기든 22세기든 며느리는 며느리야.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생각할 권리가 있어요. 그럼 이 집에서 나가든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 못 들었어? 이 집 방식이 싫으면 나가라고.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어머님이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어머니, 나는 내 손자를 제대로 키울 며느리가 필요해.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며느리 말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바뀌어야 해. 그날 밤 지훈이의 열이 더 올라서 결국 응급실에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열이 날 때는 미리미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열 날 때는 빨리 병원에 오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고, 저도 어머님과 대화하기가 어려워졌어요. 민수가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훈이 병원 사건 이후 집안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어머님도 저도 서로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어머님의 태도였어요. 소연아, 밥 먹어라. 예전처럼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시는 말 같았어요. 네, 어머니. 지훈이 기저귀 갈아줘야 하는데. 제가 할게요. 됐다. 내가 하지. 이런 식으로 모든 대화가 끝났어요. 더 이상 저에게 지훈이를 맡기려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화가 나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보, 어머니가 요즘 저한테 너무 차가우신 것 같아. 민수에게 털어놨지만 그는 시큰둥했어요. 그냥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닐까? 엄마도 충격을 받으셨을 거야. 충격이요? 소연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을 거야. 민수의 말에 뭔가 서운함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제가 잘못했나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조심스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 조심스럽게요? 어머니 기분을 좀 더 헤아려서. 또 제가 어머님을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왜 항상 제가 참고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부터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했어요. 어머님께 직접 다가가는 대신 민수를 통해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했어요. 여보, 오늘은 우리 둘만 나가서 데이트할까? 데이트? 지훈이는? 어머니께서 봐주시겠죠. 민수가 어머님께 물어보더니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여보, 우리 예전처럼 지내보자. 예전처럼? 결혼했을 때처럼. 서로만 보고 살았잖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소연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어머니도 생각해야 하고. 또 어머님 이야기였어요. 언제부터 우리의 모든 대화에 어머님이 끼어들게 된 걸까요? 여보, 저도 어머니를 존중해요. 하지만 우리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지. 너도 중요하고. 그럼 가끔은 저 편에 서주세요. 편에 선다는 게 뭔 소리야? 우리는 모두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님이 지훈이를 안고 계셨어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고생이야 뭐.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지훈이가 울지는 않았어요? 울긴 왜 울어? 할머니가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지훈이에게는 할머니면 충분하고 엄마는 필요 없다는 의미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지훈이를 돌보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지훈이 제가 목욕시킬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내가? 왜? 제가 엄마니까요. 어머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 해봐. 하지만 지훈이는 저와 있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안으려고 하면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어요. 할마, 할마. 가슴이 아팠어요. 제 아이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았거든요. 봤지? 애가 나를 더 좋아해. 어머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낮에 어머님과 함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애들은 정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거든. 정이 있는 사람. 그럼 저는 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아, 엄마도 지훈이 많이 사랑해.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며칠 후 민수의 회사에서 야유회가 있다고 했어요. 소연아, 우리 가족끼리 같이 갈까? 좋아요. 어머니께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나는 안 가겠다. 어머니, 왜요? 재미있을 텐데요. 내가 가서 뭐 해? 젊은 사람들끼리 가거라. 그래도 함께 가시면. 됐다고. 지훈이만 잘 데리고 가거라. 어머님이 안 가신다니 좀 이상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나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야유회 당일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훈이 옷 이거 말고 다른 걸 입혀라. 이것도 예쁜데요. 예쁘긴. 너무 얇아. 감기 걸려. 날씨가 따뜻한데요. 산은 춥다니까. 결국 어머님이 준비해 주신 옷으로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분유, 기저귀, 여벌옷. 다 챙겼지? 네, 다 챙겼어요. 간식도 가져가고. 지훈이가 배고파하면 안 되니까. 네. 마치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하나 다 체크하셨어요. 야유회장에서 민수 동료들을 만났어요. 어머, 이게 지훈이구나. 정말 예쁘네. 네, 감사해요. 소연 씨, 육아 힘드시죠? 애가 워낙 어려서. 괜찮아요.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와, 복 받으셨네. 요즘 시어머니가 애 봐주는 집이 얼마나 되는데.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복잡했어요. 분명 감사한 일이긴 한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야유회 중간에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지? 기저귀 확인해봐. 민수가 말했지만 기저귀는 깨끗했어요. 배고픈가 봐. 분유 타자. 하지만 분유도 거부했어요. 할마, 할마. 지훈이가 할머니를 찾으며 울었어요. 어떡하지? 계속 할머니만 찾네. 민수가 당황했어요. 집에 전화해 볼까?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지훈이는 계속 울었어요. 결국 야유회를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훈이가 어머님을 보고 울음을 멈췄어요. 할마. 어머님이 지훈이를 안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지훈이가 계속 울어서요. 그래서 내가 안 가라고 했잖아. 애가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어머님의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다음에는 내가 따라가야겠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나빴어요. 마치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무능한 엄마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수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훈이가 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건 아닐 거야. 아니에요. 확실해요. 저만 보면 울어요. 소연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예민한 게 아니라 사실이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수는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참으면. 하지만 시간은 지나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부터 어머님의 태도가 더욱 달라졌어요. 소연아, 너는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해라. 네? 지훈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걱정 마. 어머니, 그게 무슨. 애 키우는 건 경험이 중요해. 너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니까. 경험이 부족하다. 또 그런 말씀이셨어요. 어머니, 저도 배우고 있어요. 배우는 것도 한계가 있어. 타고나는 게 있거든. 타고나는 것. 그럼 저는 아이 키우는 재능이 없다는 뜻인가요? 점점 집에 있기가 힘들어졌어요. 어머님의 시선, 지훈이의 거부, 민수의 무관심. 모든 게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핸드폰에서 어머님의 음성 메시지를 우연히 들었어요. 민수야, 너 소연이한테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이상해. 혹시 너희 사이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소연이가 집에서도 말이 없고. 걱정돼서 그래. 시간 날 때 엄마한테 전화해. 그 음성 메시지를 들으니 소름이 끼쳤어요.
어머님이 민수에게 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답장이었어요. 엄마, 소연이가 요즘 예민해져서 그래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민하다. 육아 스트레스.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님과 민수가 저 몰래 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항상 소연이가 문제라는 것을. 가슴이 답답했어요. 믿었던 남편까지 어머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고 난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곰곰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저 엄마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소연아, 아직 안 자니? 네,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생각? 무슨 생각? 그냥 여러 가지요. 어머님이 제 앞에 앉으셨어요. 소연아, 우리 한번 진솔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너도 느꼈겠지만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니?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해서인 것 같아요.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소연아, 너는 이 집 며느리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어머니, 며느리라는 건 단순히 결혼해서 들어온 게 아니야. 이 집의 일원이 되는 거거든. 저도 이 집 일원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왜 맨날 내 방식만 고집해? 제 방식이라기보다는. 아니야. 명백히 내 방식이야. 이 집 방식은 무시하고. 어머님의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소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기회요? 정말로 이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면 내 고집을 버려. 그리고 이 집 방식을 따라. 만약에 제가 그렇게 못하면요? 어머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지. 다른 방법.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나도 무언가 준비해야 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어머님도 저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도 준비해야겠다고. 회사에서 팀장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3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였거든요. 소연 씨, 정말 축하해요. 동료들이 축하해 주었고 저도 뿌듯했어요. 빨리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민수에게 전화했을 때 그도 기뻐했어요. 정말? 축하해. 오늘 저녁에 축하 파티하자. 어머니도 기뻐하실까?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승진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팀장? 어머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기뻐하시기보다는 뭔가 걱정스러워 보이셨어요. 네, 다음 달부터 새로운 팀을 맡게 되었어요. 그럼 일이 더 많아지겠네.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더 늦게 들어오고? 순간 어머님이 무엇을 우려하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최대한 일찍 들어오도록 노력할게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팀장이면 책임이 무거울 텐데. 어머님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왜 축하해 주시지 않을까요? 민수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소연이 승진한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집안일은 누가 하려고. 어머님의 대답에 마음이 씁쓸해졌어요. 어머니, 저도 최대한 집안일 도울게요. 도운다고? 지금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승진 후 첫 주간은 정말 바빴어요. 새로운 업무를 파악해야 하고 팀원들과의 미팅도 많았고 자연스럽게 퇴근 시간이 늦어졌어요. 소연아, 몇 시에 들어오는 거야? 어머님이 전화하셨을 때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중요한 회의는 맨날 있네. 곧 들어갈게요.
지훈이가 계속 엄마 찾는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저를 찾는다는 말씀이. 금방 갈게요. 지훈이한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해주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지훈이 많이 찾았어요? 찾긴. 7시부터 계속 엄마라고 하더라. 죄송해요. 내일부터는 더 일찍. 내일부터? 매번 그 소리야. 어머님의 차가운 말씀에 움츠러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팀장 업무에 적응하느라 늦은 퇴근이 계속되었고 어머님의 불만도 커져갔어요. 소연아, 이렇게 살려고 승진한 거니?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참긴 뭘 참아. 지훈이가 불쌍해서 어떻게 참아. 지훈이가 불쌍하다는 말씀이 가장 아팠어요. 어머니, 제가 더 노력할게요. 노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야. 일이 중요하니 가족이 중요하니. 또 선택을 강요하시는 거였어요. 2주째 되던 날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늦을 것 같아요. 10시쯤 들어갈게요. 10시? 정말? 네,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소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일주일만 지나면. 일주일? 그럼 그 일주일 동안 지훈이는 어쩌라고? 어머님께서 봐주시잖아요. 내가 봐주면 엄마는 필요 없다는 거야?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어머님은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와도 인사도 받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들어왔습니다. 대답이 없으셔서 다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소연아, 앉아봐.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네, 어머니. 너 정말로 이 집 며느리 할 생각 있는 거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 어머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승진했다고 좋아하더니 이제는 집도 안 들어와.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일이 가족보다 중요한 거야? 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시기라서. 적응? 언제까지 적응해야 하는데?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소연아, 솔직히 말해봐. 너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거 아니야?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 행동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 집이 좋아요. 정말로요. 좋아한다면서 왜 집에는 안 들어와? 지훈이는 왜 신경 안 써? 신경 써요. 많이 써요. 언제? 매일 10시에 들어와서 자는 애 보고 신경 쓴다고.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지훈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었거든요. 어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업무가 안정되면. 시간?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을 줬는데? 어머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소연아, 내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할게. 네. 일과 가정 중에 선택해. 이렇게 둘 다 하겠다는 건 욕심이야.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다들. 요즘 시대? 또 요즘 시대 얘기네. 어머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소연아, 여기는 박씨 집이야. 요즘 시대 집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결혼하면서 내 인생은 끝난 거야. 이제는 가족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말씀 아닌가요? 너무해? 뭐가 너무해? 제 인생이 끝났다니요. 그럼 뭐야? 결혼해서 시집 왔는데 여전히 내 인생만 생각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설명해봐.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소연아, 대답 못하겠지? 왜냐하면 너 스스로도 알고 있거든. 내가 이기적이라는 걸. 이기적이라뇨? 그래, 이기적이야. 내 성공, 내 승진만 생각하지. 가족은 생각 안 하고. 어머니, 저도 가족을 생각해요. 생각한다고? 어떻게?
제가 더 많이 벌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고. 돈? 또 돈 얘기네.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셨어요. 소연아, 돈이 전부냐? 지훈이한테 필요한 건 돈이야, 엄마야? 엄마죠. 당연히 엄마가 중요하죠. 그럼 왜 엄마 노릇을 안 해? 하고 있어요. 언제? 주말에 잠깐? 그게 엄마 노릇이야? 어머님의 말씀에 할 말이 없었어요. 소연아,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네. 지금 같은 식으로는 안 돼. 뭔가 바뀌어야 해. 뭐가 바뀌어야 해요? 너의 생각이 바뀌어야 해. 일에 대한 생각 말이야. 제가 일을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야. 우선순위요? 가족이 먼저야, 일이 먼저야? 또 선택을 강요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니,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다고? 그런 건 없어. 하나를 선택해야 해. 왜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왜? 당연하잖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어. 하지만 요즘 여성들은 다들. 또 요즘 여성들 얘기네. 소연아, 너는 요즘 여성이 아니야. 네? 너는 박시진 며느리야. 그것부터 확실히 해. 어머님의 말씀이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어머니. 소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일을 줄일 거야, 안 줄일 거야? 어머니, 저도 고민이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지금 당장은? 그럼 언제?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없어. 어머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줄게. 그 이후에도 이런 식이면.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도 내 방법이 있어. 어머님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못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민수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제가 일을 줄이라고 하세요. 그래? 왜? 너무 늦게 들어온다고. 요즘 정말 늦게 들어오긴 하네. 민수도 어머님 편이었어요. 여보,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새로운 업무라서. 그래도 가족도 중요하지. 저도 가족이 중요해요. 하지만 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소연아,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다고요? 지훈이가 엄마를 못 보니까 불안해하잖아.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어머니도 혼자 애 보시느라 힘드시고. 민수의 말을 들으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줄인다고 쉽게 줄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지. 민수도 결국 저더러 양보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의 말씀, 민수의 반응,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이기적인 걸까요?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왜 저만 양보해야 하지? 왜 제 꿈과 목표는 포기해야 하지?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통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이번 주까지만 기다려줄게. 그 이후에도 이런 식이면. 내 방법이 있다고 하신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어머님이 도대체 뭘 하실 생각이신 걸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어요. 소연 씨, 혹시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왜요?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어머님이 많이 당황하세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급히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어머님께 또 혼날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한심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님이 지훈이를 안고 계셨어요. 어머니, 지훈이 어때요? 괜찮다고 하네. 감기래. 다행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소연아. 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지훈이 데리고 병원에 와야 하는 상황 말이야.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어머님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생각해봐.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모든 상황이 어머님께는 저를 압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오늘 일로 내 마음이 정해졌다. 어머니,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뭔가 확실하게 결정해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60회 갑자 생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이번만큼은 완벽하게 해내고 싶었어요. 어머님께 인정받을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생신상 준비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겠어? 어머님의 의심 가득한 눈빛이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회사에도 휴가 냈어요. 휴가를 냈다고? 네, 3일 연휴로요. 어머님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며칠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전통 방식으로 나물도 무치고 전도 직접 부치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소연아, 이제 좀 제대로 하는군. 어머님의 작은 칭찬에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생신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아버님 부부, 고모님, 삼촌 가족까지. 온 집안이 북적였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차림을 다 직접 하시다니. 큰어머님이 감탄하시며 어머님을 칭찬했어요. 소연이가 많이 도와줬어. 어머님이 저를 언급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어머, 소연이가? 그런 줄 몰랐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거 잘 못하던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 소연이는 좀 달라.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벅찼어요.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싶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어요. 아버님도 기뻐하셨고 제가 준비한 음식들도 호평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소연아, 회사는 어떠니? 고모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감사하게도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머, 팀장? 대단하네. 친척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요즘 여성들 정말 대단해. 애 키우면서 일도 하고. 소연이는 원래 능력이 있었어. 대학 때부터 그랬잖아. 칭찬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님도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았고요. 그때 큰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소연아, 팀장이면 일이 많이 바쁘겠네. 네, 예전보다는 바빠졌어요. 그럼 지훈이는 누가 봐? 시어머니께서 도와주세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시겠어. 큰어머님이 어머님을 쳐다보시는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요. 고생이야 뭐. 내 손자인데. 어머님이 대답하셨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 애들 키우기가 어디 쉬워. 특히 워킹맘들 아이는 더 손이 많이 간다던데. 큰어머님의 말에 분위기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워킹맘? 삼촌이 물어보셨어요. 소연이가 직장을 다니니까 어머니가 지훈이를 돌봐주시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소연이는 매일 몇 시에 집에 와? 갑자기 저한테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보통 7시 반 정도요. 7시 반? 그럼 늦은 편이네. 요즘은 업무가 좀 많아서. 그때 어머님이 끼어드셨어요. 요즘에는 더 늦어. 8시, 9시에 들어올 때도 있어. 어머님의 말씀에 친척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어머, 그렇게 늦게? 애가 엄마를 못 보는데 괜찮겠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제가 최근에 승진해서 업무량이 늘어나서 그래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 지나면이 언제야? 큰어머님이 날카롭게 물어보셨어요. 그건 업무가 안정되면요. 업무가 안정될 때까지 지훈이는 계속 할머니가 키우겠네. 할 말이 없었어요. 고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고모가 한 말 해도 될까? 네. 아무래도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옆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삼촌이 눈썹을 찌푸리셨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민수 월급이 적지는 않을 텐데. 그렇긴 하지만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중요해, 아이가 중요해? 큰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연히 아이가 중요하죠. 하지만이 뭐가 있어?
아이가 중요하면 엄마가 키워야지. 친척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래. 자기 일이 더 중요한 줄 알아. 고모님의 말씀에 가슴이 아팠어요. 고모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설명해봐. 삼촌이 저를 압박했어요. 저도. 지훈이가 가장 소중해요. 하지만 제 일도. 일?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큰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어머니가 손자 봐주시는데 고맙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네. 그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왜 매일 늦게 들어와? 어머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어머니, 나는 참았어. 몇 달 동안 참았다고. 그런데 너는 점점 더 심해져. 갑자기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승진했다고 좋아하더니 이제는 집에 오는 것도 귀찮아하잖아.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매일 10시에 들어와서 자는 애 한 번 보고 출근하는 게 엄마야? 친척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 내가 제발이야?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는 내 손자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 어머니. 매일 엄마 찾으면서 우는 애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찢어져. 어머님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엄마라는 사람은 회사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해. 친척들이 모두 어머님 편에서 저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소연아, 진짜 이건 아니다. 큰아버님이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뭔가 확실하게 바뀌어야 해. 삼촌도 가세했어요. 소연이도 이제 엄마인데 책임감을 가져야지. 저도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책임감? 그럼 왜 애 키우는 걸 시어머니한테 맡겨? 고모님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선택한 거잖아. 큰어머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일을 선택한 거잖아. 가족보다.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다들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심하게? 뭐가 심해? 어머님이 민수를 노려보셨어요. 내가 아내 교육을 제대로 안 해서 이런 거야.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뭐? 틀렸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수야, 너는 누구 편이니? 엄마 편이라니요. 편이야 말고 편이야. 내 어머니 편이야, 아내 편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수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야, 대답해. 엄마. 저는 두 분 다 이해해요. 이해? 지금 이해할 때야? 하지만은 없어. 하나를 선택해. 민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 소연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예요. 고민? 뭔 고민? 일 그만두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소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어머니, 일을 그만둘 거야, 안 그만둘 거야? 친척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대답 못하겠지? 왜냐하면 일이 더 중요하거든. 어머님의 말씀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뭐라고? 저도 꿈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갑자기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꿈? 목표? 큰어머님이 코웃음을 쳤어요.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도 꿈이 있다고. 네,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내 인생? 어머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소연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왜 제 꿈은 포기해야 해요? 꿈? 가정을 포기하고 꿈을 택하겠다는 거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게 가능해? 삼촌이 비웃듯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같이 했다고 생각하니? 저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애가 할머니만 찾는데? 고모님이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그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언제까지? 큰어머님이 다그쳤어요. 소연아, 정신 차려. 넌 이제 박시진 며느리야.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사람? 누가 사람 아니라고 했어? 어머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역할이 있는 거야. 그 역할이 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라고. 과장하지 마.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로 제 꿈과 목표를 모두 포기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큰아버님이 무겁게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내 말도 일리가 있지만. 하지만, 가정이 우선이야. 그게 순서지. 왜 제가 포기해야 해요? 왜 민수 오빠는 포기 안 해도 되는데 저만 포기해야 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어머님이 벌벌 떨며 말씀하셨어요. 민수를 왜 끌어들여? 똑같은 부모인데 왜 저만? 똑같은 부모? 너희가 언제 똑같은 부모였어? 큰어머님이 화를 내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똑같아? 역할이 다르지. 역할이 달라도 꿈까지 다를 필요는 없잖아요. 꿈. 맨날 꿈 얘기야. 고모님이 짜증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결혼했으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게 제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라고. 누가 그랬어? 일만 그만두라는 거잖아. 삼촌이 답답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일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그 말을 하자마자 어머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전부? 일이 전부라고? 어머니. 그럼 가족은 뭐야? 지훈이는 뭐고? 가족도 소중하지만 소중하다면서 왜 일이 전부라고 해?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연아, 너 정말 너무하다. 그때 민수가 일어났어요. 다들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진정하라고? 지금 진정할 때야? 어머님이 민수를 노려봤어요. 내 아내가 일이 전부라고 하는데? 엄마, 소연이도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흥분해서? 흥분해서 본심이 나오는 거지. 어머님이 저를 쏘아보셨어요. 소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는다. 어머니, 일을 그만둘 거야? 안 그만둘 거야?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없어. 대답만 해.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어머님이 주저앉으셨어요. 아이고, 일을 어쩌나. 친척들이 모두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해? 어머님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내 손자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똑똑히 말해봐. 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 둘 다 포기할 수 없다고. 큰어머님이 일어서셨어요. 소연아, 그런 건 욕심이야. 욕심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예요. 권리? 어머님이 벌떡 일어서셨어요. 권리라고? 지금 권리 얘기해? 네,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큰아버님이 크게 소리쳤어요.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거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가족은 안 중요하고,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때 민수가 저를 잡아 끌었어요. 소연아, 사과해. 뭘 사과해요? 어른들한테 실례했잖아. 저 뭘 잘못했어요? 민수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이런 때야? 어머니가 저렇게 상심하시는데. 여보, 당신도 저를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나도 이해할 수 없어. 민수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여보까지. 소연아, 이제 그만해. 일 그만두자. 안 돼요. 저는 절대 못 그만둬요. 그때 어머님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어요. 소연아, 그럼 이 집에서 나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 내가 두 번 말 안 해. 일을 택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친척들이 모두 어머님을 지지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래, 어머니 말이 맞아.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어. 민수가 어머님께 달려갔어요.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 뭐가 안 돼? 내 집인데? 하지만은 없어. 민수야, 너도 선택해. 엄마, 내 어머니 편에 설 거야? 아내 편에 설 거야? 민수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알겠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나갈게요. 소연아. 민수가 저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훈이 방으로 가서 아이를 안았어요. 지훈아, 엄마랑 같이 가자. 할마. 지훈이가 할머니를 찾았지만 저는 아이를 꽉 안았어요.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지훈이 지켜줄게.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로.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내 진짜 인생이. 원룸텔에서의 첫 밤은 지옥 같았어요. 지훈이는 계속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고 저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함께 울었어요. 지훈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돼? 할마. 아이는 제 품에서도 계속 몸부림쳤어요. 18개월 된 아이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지훈이는 지쳐서 잠들었어요. 저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소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왔는데 아이가 그렇게 울며 떼를 쓰는 건 처음 봤거든요. 엄마 안 가.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이라 그래요. 며칠 지나면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연아, 어디야? 회사에 있어. 지훈이는? 어린이집에 있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아, 집에 들어와. 안 돼. 지훈이가 불쌍해. 애가 계속 울어. 여기서도 울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민수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나는 어떻게든 해볼 거야.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현실을 봐. 현실? 애 혼자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민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힘들어도 할 거야. 소연아, 제발 고집 부리지 마. 고집이 아니야. 이게 내 선택이야.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고 나서 혼자 울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2주가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지훈이가 어린이집에서 밥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지훈이가 이틀째 밥을 거의 안 드세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급히 어린이집으로 갔어요. 지훈아, 왜 밥을 안 먹어? 할마. 아이가 제 품에서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집에 와서 억지로 밥을 먹였지만 지훈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활발하던 아이가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어머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훈이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가 보고 싶다.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도 지훈이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 때문에 못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돌아가면 다시 예전과 같은 생활이 될 테니까요. 3주째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소연 씨, 요즘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팀원이 조심스럽게 지적했어요.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혹시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있을까봐 걱정되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훈이가 갑자기 열이 났어요. 지훈아, 어디 아파?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모습에 패닉이 왔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 이제는 저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했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성으로 보입니다. 환경 변화 때문일 수 있어요. 환경 변화요? 최근에 이사하셨거나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있었나요? 할 말이 없었어요.
제 선택 때문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고 나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돌아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포기하면 안 돼.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지훈이가 어린이집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고, 저도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춰가고 있었어요. 엄마, 선생님이 예쁘다고 했어. 지훈이가 처음으로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착하게 잘했구나. 응, 내일도 갈 거야. 아이의 밝은 얼굴을 보니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마트에서 민수를 만났어요. 소연아, 민수 오빠. 지훈이는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이에요. 민수가 제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말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인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혼자서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해내고 있어요. 소연아, 집에 들어와. 어머니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후회요? 지훈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하대. 계속 지훈이 찾으세요.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도 지훈이를 그리워하고 계시는구나. 어머니가 뭐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나셨는데 요즘은 그냥 우울해하세요. 소연아, 다시 생각해봐.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민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조건이 뭐예요? 조건? 돌아가는 조건 말이에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민수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일을 줄였으면 하세요. 얼마나요? 시간제로 바꾸거나. 그럼 승진은 포기하라는 거네요. 소연아,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네, 중요해요. 소연아, 민수 오빠, 저는 제 꿈을 포기할 수 없어요. 꿈이 가족보다 중요해? 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왜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려워도 해볼 거예요. 그날 밤 지훈이와 단둘이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지훈이에게도 좋은 선택일까? 지훈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삭였어요. 지훈아, 엄마가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해볼게. 엄마도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2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지훈이가 완전히 적응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독립적이 되었어요. 엄마, 나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오늘 친구랑 놀았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갔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소연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것 같은데 대단해요. 동료들의 격려가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할머니는 언제 볼 거야? 지훈이가 보고 싶어? 응, 보고 싶어. 그럼 할머니께 전화해 볼까? 조심스럽게 어머님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저예요. 소연이.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전화 너머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네, 시간 되실 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 공원에서 만날까? 다음 날 공원에서 어머님을 만났을 때 어머님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할마. 지훈이가 어머님께 달려가자 어머님이 아이를 꽉 안으며 우셨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많이 보고 싶었어. 어머님과 제가 어색하게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훈이 없으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죄송해요. 소연아. 어머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너도 많이 힘들었지? 네.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어머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소연아, 어머니가 미안했다. 네? 너무 심하게 했나 싶어서. 어머님의 사과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아니야. 내 말도 맞는 부분이 있었어. 어머니. 다만,
방법이 좀 달랐으면 어땠을까 싶어. 어머님과 저는 한참 동안 대화했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소연아, 집에 들어올 생각 없니? 어머니, 조건 없이요? 조건? 제가 일하는 것도 인정해 주시고 지훈이 교육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면. 어머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어머니도 배웠어. 네?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걸. 어머니. 그리고 지훈이가 확실히 달라졌네. 달라졌다고요? 더 당당해지고 의젓해졌어. 어머님이 지훈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키우는 방식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어머니, 그럼. 들어와, 소연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정말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들어볼게요. 서로 존중하자. 내 방식도 인정하고 내 방식도 이해해달라.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소연아, 힘들었지? 민수가 저를 안아주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왜?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어머님도 저도 그리고 민수도 모두 변화했어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가족이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 꿈과 가족 둘 다 지켜낸 거였어요. 물론 앞으로도 크고 작은 갈등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선택의 순간에서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어요. 어머님도 저도 혹시나 다시 갈등이 생길까봐 눈치를 보며 지냈거든요. 소연아, 지훈이 어린이집 보낼 준비 다 했니? 네, 어머니. 가방도 싸고 도시락도 준비했어요. 그래, 잘했어. 예전 같았으면 어린이집 도시락은 이렇게 해야 한다며. 이런저런 지적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제 방식을 인정해 주셨어요. 어머니, 혹시 지훈이 도시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충분해.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내가 뭘 더 말하겠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편해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님이셨어요. 소연아, 할머니가 지훈이랑 레고 만들어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지훈이가 레고 정말 좋아해요. 요즘 애들 놀이가 예전과 많이 다르구나. 할머니도 배워야겠어. 예전에 어머님이었다면 요즘 애들 장난감은 너무 복잡하다며 불평하셨을 텐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셨어요. 지훈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할머니한테 가르쳐줘. 할마, 이렇게 하는 거야. 지훈이가 할머니에게 레고 만드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훈훈했어요.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소연아, 내가 지훈이 목욕시킬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나도 아빠 역할 좀 제대로 해야지. 예전에는 육아를 거의 저와 어머님께 맡기셨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여보,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내 아들인데. 주말에는 민수가 지훈이와 공원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아빠, 그네 태워줘. 좋아, 우리 지훈이. 높이 올라가자.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회사에서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소연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워킹맘의 관점에서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건 제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경험이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다 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 알게 되더라고요. 갈등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연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가 많이 생각해봤어. 네?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어머니. 여자도 꿈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구나. 어머님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가족의 소중함이요.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 어머님이 저와 지훈이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민수 오빠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어머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소연아, 우리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면서 살자. 네, 어머니. 그리고 지훈이도. 내가 키우는 방식이 틀린 게 아니구나. 어머니 방식도 배울 점이 많아요. 둘 다 맞는 거야. 시대가 다르니까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저는 서로의 육아법을 존중하면서 협력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전통적인 방식의 장점을, 저는 현대적인 방식의 장점을 살려서 지훈이를 키우기로 했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붓글씨 가르쳐 줄까?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는 영어 그림책으로 읽어주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지훈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몇 달 후 지훈이에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줬어. 어떤 이야기?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재미있었어? 응. 그리고 엄마는 회사에서 뭐 하는지도 궁금해. 지훈이가 어머님의 지혜와 제 경험을 모두 흡수하면서 더욱 호기심 많고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고 있었어요. 할마, 엄마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 멋있어. 그래? 왜?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할마가 지훈이 돌봐주는 것도 멋있어? 응. 할마도 멋있어. 지훈이의 대답을 들으며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네? 어떤 걸요?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요리 교실 같은 거 말이야. 와,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뭔가 하고 싶더라고. 어머니, 정말 멋져요. 어머님이 60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머니, 지훈이는 어떻게 해요? 지훈이는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잖아. 그리고 내가 없을 때는 내가 있고. 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는 제가 어머님의 꿈을 응원해드리게 되었어요. 민수도 어머님의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엄마, 정말 요리 교실 하실 거예요? 왜? 안 될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소연이 보니까 여자도 뭔가 할 일이 있어야겠더라고. 민수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소연이가 좋은 영향을 끼쳤네요. 나도 소연이한테 배운 게 많아. 어머님의 요리 교실이 시작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졌어요. 오늘 요리 교실에서 새로운 레시피 배웠어. 어떤 거요, 어머니? 지훈이가 좋아할 만한 영양 간식이야. 어머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면서 더욱 젊어지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할마랑 엄마랑 아빠랑 그림 그렸어.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 4명이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가족이야? 응. 모두 행복해. 그 그림을 보며 모든 갈등이 지나간 자리에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았다는 걸 느꼈어요. 소연아.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네, 어머니.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어머니. 만약 내가 일을 그만뒀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야. 어머니도 변화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변했지. 민수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성장한 것 같아요. 성장? 지훈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지훈이도 성장했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할머니랑 엄마 아빠 모두 사랑하잖아. 응. 나 다 사랑해.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고 나서 민수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뭐가? 우리가 이겨낸 것 같아서요. 이겨냈다기보다는 모두가 배운 것 같아. 맞아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도. 앞으로는 더 잘할게. 저도요. 2년 후 지훈이의 어린이집 발표회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지훈이가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우리 엄마는 회사에서 일해요. 멋져요.
우리 할머니는 요리를 가르쳐 주세요. 대단해요. 우리 아빠는 저랑 놀아줘요. 재미있어요. 우리 가족은 모두 다른 일을 하지만 서로 사랑해요. 지훈이의 발표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도 민수도 모두 감동하고 계셨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연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내가 보여준 거야. 여자도 얼마든지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어머니도 보여주셨어요.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둘 다 대단하네. 그렇게 웃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마, 아빠, 우리 가족 최고야. 그래, 우리 가족 최고야. 모두가 지훈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일기를 쓰면서 생각했어요. 갈등이 있었기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구나. 어머님과의 갈등, 민수와의 갈등, 그 모든 어려움들이 결국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전히 크고 작은 의견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거예요. 어머님은 전통적인 가치를 지키시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민수는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지훈이는 다양한 가치를 모두 경험하며 더 풍부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기도 해요. 그때 좀 더 부드럽게 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요. 그 갈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성장도 없었을 거야. 어머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연아, 그때 우리가 싸운 것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 어떤 의미요? 서로 진심을 알게 된 거지. 겉으로만 좋은 척 했다면 모르고 지났을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갈등을 통해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진정한 이해와 화해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어머니, 저희 가족이 함께 하는 요리 클래스는 어때요? 요리 클래스? 네, 어머니의 전통 요리와 제가 배운 간편 요리를 함께 가르치는 거예요. 오, 재미있겠네. 지훈이도 도우미로 참여하고요. 나도? 좋아. 민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나는 설거지 담당? 아니요, 당신은 홍보 담당이에요. 모두가 웃었어요. 새로운 꿈을 함께 꾸는 우리 가족을 보며 생각했어요. 갈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그날 밤 지훈이를 재우며 속삭였어요. 지훈아,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잠든 지훈이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야.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꿈과 가족 둘 다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서로 다른 가치관도 충분히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이해와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인사 전해드릴게요.